독서가 이렇게도 중요한데요. 우리 초등학교 고객님들은 독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책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1번이 독후감이라고 나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시나요? 많이들 보시죠. 그런 드라마를 보시고 난 후에 혹시 어떤 후기나 느낀 점 이런 것들을 글로 남겨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드라마를 보고 난 후에 남편분에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고 난 후에 헤어졌는데 무려 10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마트에서 재회하는 저 순간, 그리고 첫 마디가 그동안 잘 지냈어? 라고 하는 저 순간, 너무나도 참 우연치고는 설레이는 순간이지 않나? 라고 하면서 막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그 감동적인 순간과 설레이는 순간을 한번 글로 한번 남겨봐 라고 한다면 그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럼 되게 황당하시고 갑자기 김이 확 빠지는 느낌이겠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너무 재미있는 책이 있었어. 이고초 선생과 이빨투성이 괴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치과 의사가 이가 수십만 개가 되는 괴물이 온다고 해서 철갑통을 사고, 그리고 이 괴물이 혹시 난리칠 거를 대비해서 냉장고에는 막 고기를 놔두고 혹시 모르니까 막 경찰에도 연락해놓고 뭐 그러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어. 엄마 너무 웃기지 않아? 그랬구나. 그래, 너무 재밌었던 건데 한번 독후감으로 써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비슷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드라마를 왜 보나요? 왜 우리는 영화를 보나요? 우린 너무 단순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뭐죠? 재밌으니까요. 아이들에게도 재밌어서 책을 보는데 불순한 목적,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뭔가 독후감을 잘 써내기 위해서,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글쓰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다시 이끌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미있어 보는구나 라고 그 부분으로 충분히 만족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 독서록이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랬구나. 같이 맞장구 쳐주고 엄마의 생각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독서록에 쓸 내용이 풍성해지고 난 후에 뭐예요? 한번 써봐 라고 이야기해주면 훨씬 숙제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독서록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을 써야 할지 쓸 내용이 없어서이라는 것이죠. 충분히 대화로서 이야기를 나누고 소재를 충분히 발굴하고 난 후에는 쓸 내용이 무척 많다라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첫 문장만 써주면 첫 문장의 마법이 풀어집니다. 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써야 될지 아니까요. 아이들이 독서를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필독서입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독서 사교육을 진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아실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띵동 택배가 와요. 우와, 엄마 택배 시켰어? 오, 예스24에서 엄마가 책을 시켰네. 아니야, 엄마 책 아니야. 그래? 엄마 책 아니야? 뜯어봅니다. 과학생활? 어머, 이런 책도 봐? 근데 이거 누구 책이야? 너 책이야. 그래? 나 아직 과학에 큰 관심은 없는데. 아니야, 이 책이 되게 좋대. 위에 집에도 보고 옆에 집에도 보고 또 서울대에서 선정한 초등학생이 꼭 읽어야 될 책 100권에도 선정이 된 책이야. 엄마, 그런 책이 어딨어? 내가 보고 싶은 책 보는 게 맞는 거지. 아니야, 어서 읽어. 엄마, 왜 그래?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다고. 아니야, 이번 주 내로 꼭 읽어야 돼. 왜 그러는데? 다음 주에 책이 또 와. 매주 필독서에 해당되는 책들이 계속해서 배달돼서 올 거야. 아이들은요, 이미 독서 노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읽어내야 되는 책들이 줄줄이 줄을 서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독서는요,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에 맞춰서 때때마다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독서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책의 수준에 맞게끔 본인들이 선택하는 수준의 책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이 책 읽어, 저 책 읽어.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세 번째 요소가 뭡니까? 바로 부모의 강요라는 거죠.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책을 부모가 이런 책도 있어, 저런 책도 있어 보여주는 것과
이 책을 읽으면 좋겠어 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 주는 건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최근에 공룡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도서관에 가요. 그런 다음에 부모의 역할은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아이와 같이 도서관에 갔어요. 부모의 역할은 공룡책을 찾아주는 겁니다. 왜?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이 검색을 해가지고 공룡책을 갖다가 쭉 책장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그런 실력은 없어요. 아이들은 대부분 어때요? 쭉 보다가 그냥 이 책 읽어볼까 하면서 읽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요즘에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냐? 아까 2022 개정교육과정의 키워드들 쭉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죠? 학교, 이웃. 예전에는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웃, 학교, 친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야기, 그죠? 우주, 자연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도서관에 갑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관련된 책들을 쭉 쌓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카테고리 독서를 하는 거죠. 주제를 정한 다음에 주제 중심의 독서를 하는 겁니다. 공룡에 관심이 있어 공룡책을 쭉 찾아주고요. 자연에 관심이 있어 자연 중에서도 곤충, 동물, 식물, 뭐 수생식물, 육상식물 쭉 관련된 것들을 찾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책들을 그 안에서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부모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은 마중물 역할입니다. 계속해서 읽어줄 수는 없어요. 한 권에서 두 권 그 정도 읽어주면요, 이제 천천히 스타트를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읽어봐라 이렇게보다는 부모가 무릎에 앉혀서 한 권, 두 권 읽어주고 나머지는 우리 아들, 딸이 한번 읽어볼까? 그러다가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때쯤 다시 한번 한 권, 두 권 또 읽어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부모의 역할은요,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인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정말 그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내 또래의 아이들도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편승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책을 읽었어요. 우리가 앉아서 하는 독서, 그리고 서서 하는 독서, 여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예요? 독서와 여행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독서와 여행의 비율은 50대 50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아이들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책으로 봤어요. 그러면 실제 식물원과 동물원을 한번 방문하면서 책에서 봤던 것들을 실물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껴보고 소리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책으로 접했다면 반드시 체험하는 독서, 실제 피부로 느끼고 보고 냄새 맡고 들어보는 그러한 체험하는 독서, 과학 책을 읽었다면 과학관에 가서 보고, 식물원, 동물원, 역사에 관련된 책을 읽었으면 경주, 부여, 서울 곳곳에 있는 유적지들을 보면서 체험하는 독서가 서로 연계될 때 아이들은요, 무척이나 재미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아인슈타인에게 질문을 했다 그러죠. 자신의 아들에게, 딸에게 자식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을, 자신이 가진 능력 가운데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답을 하죠. 호기심이라고요. 맞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배움의 자세를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3가지. 뭐죠? 스스로 선택하는 독서, 수준에 맞는 독서, 그리고 체험하는 독서라는 겁니다. 뭔가 강요하고 지시하고 뭔가 틀에 박혀있던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부모가 먼저 책 읽는 모습도 보여주고 가정에서 그런 환경들을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그렇죠? 그리고 가족여행을 계획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곳들로 한번 계획해보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때 아이들이 천천히 독서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우리 아이 정말 책 안 좋아합니다. 책 읽으라면 지독실이 말로 안 들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체험하는 독서가 먼저여도 상관은 없어요. 책을 읽고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도 좋고 책을 읽고 동물원, 식물원을 읽고 가는 것도 좋아요. 근데 반대도 있는 거죠. 여행과 독서는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 그곳에 가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왜 저러는 거지? 계속 호기심을 자극하고 배움에 대한 부분을 자극을 하다 보면 그 정답이 어디에서 나오죠? 바로 책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동선이 어떻게 돼요? 역사 유적지, 동물원, 식물원 쭉 갔다가 서점에 들려서 관련된 책을 한 권을 뽑아서 사서 집에 와서 읽어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네. 사진에 나오네. 아,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라면 집에 전집이 있어도 그때마다 아이의 관심과 흥미와 학교의 교육과정의 키워드에 따라서 그때마다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고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하는 과정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한 부모의 노력은요, 한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라톤을 한 10번을 뛴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습니다. 물이 쭉 그냥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훅 자라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물을 내리시고 내일도 물을 내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금씩 아이의 독서 능력을 키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